저희가 대략적인 이렇게 지금 보셨던 동작을 포함한 총선의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 여야 대진표 완성된 걸 보겠습니다. 오신환대 고민정, 윤희숙대 전현희, 이해훈, 박성준, 함은경, 정청래, 장혜연, 김영주, 최현일, 허은하, 나경원, 류사명까지 이렇게 특히 이 한강을 둘러싼 아래로 둘러싼 한강벨트가 여야의 총력전 올인하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등포, 한강벨트에 포함된 영등포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 전략을 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? 네. 여기 와서 한바닥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.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영등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약속을 하고 그걸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 친구 중에서 영화 배우가 있어요. 이 친구가 가끔 연락할 때 보면 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잖아요.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요. 아니 그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해? 유명한 외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셀럽 같은 배우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왜 오는 거야? 뭘 보러 다녀? 경복궁을 가나? 광화문을 가나? 그게 아니라 다 시장에 가서 옷을 사고 떡을 먹고 그런 사진들만 올린다는 겁니다. 배우 이정재 씨 언급한 거겠죠. 현대고등학교 동창 월드스타 이정재 씨 얘기를 하면서 시장, 전통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기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등포 가서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김영주 후보와 함께 그 1호선 지하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영등포 와서 한바탕 욕만 쏟아놓고 왔는데 우리는 와서 우리는 한다.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실천력을 보여주겠다.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점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? 정부와 협의를 잘 해서 지역 수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에 걸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. 그 점을 국민들께 설파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.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이 극렬한 여야 그 대립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즉 정책적인 얘기는 빠지고 굉장히 그 정쟁 요소만 부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단 말이죠.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지역을 방문한 여야의 대표가 한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 와서 민주당을 아주 그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욕을 받았던 김영주 의원에 대한 얘기만 하다 간 거예요. 지역민들이 뭐 그 얘기 들으려고 이재명 대표의 입을 받겠습니까? 예. 그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서 영등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철도를 지하화를 해서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청사진을 내걸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총선 전략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, 알아주실 것이다. 이런 차원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에 더 집중되는 그런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지금 28일 남았고 지금 여야 모두 뭐 제가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. 절대. 다만 원점에서 시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. 여러 가지 추이들을 보면.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공식 일정은 없고 근데 이제 많이 고민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 게 야당 공천파동 반사이익도 끝난 것 아니냐.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고 여러 인기가 있는데 이게 현장 지역 후보들에게 연결이 안 된다. 혹은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 반 이재명 말고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.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다 동일하십니까? 네, 저기 거론된 거는 다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위험한 부분이 원톱 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원톱이 돼버리면 당의 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강이 필요합니다. 근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예전에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린 얘기가 있어요. 유승민 기용설이었습니다. 예. 근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줄로 서 있습니다. 멤버들이. 제일 앞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 한 명만 보이는 거예요. 예.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선미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부분이 분명히 지지율에 상승에 영향을 줬죠. 하지만 이것을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아젠다 프레임 이 부분 또 한계에 부닥친 게 예를 들면 86 운동권 청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 파동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을
응원할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응원해버리면 86운동권 응원해버리는 게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한계에 처해진다. 그리고 반이재명 프레임도 사실 이런 게 있어요. 국민들 중에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는 나도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정치를 못하게 될 거 아니냐. 근데 선거에서까지 그걸 신경 써야 되느냐. 그러면 선거를 한다면 정권 심판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의 논리예요. 이거를 깰 수 있는 프레임이 국민의힘의 현재로서는 부재하다. 현재까지는 지지층, 잃어버렸던 샤이 윤석열, 샤이 국민의힘을 재결집시키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. 이 점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로 이재명 대표, 한동훈 비대위원장,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총선 전략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또 다른 반등 요소를 입히느냐. 일단 원톱 플러스 4명의 선대위원장이 받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.